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전공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면서 각자 어떤 연구를 해오셨고 왜 조선노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오셨는지, 만약에 전공이 조선노비가 아니라면 이 조선노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략 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한번 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법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최병조 교수입니다. 원래 전공은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사용법대사 민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서양 고대 로마는 노예제 사회의 전형적인 모델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앉으셔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늘 역사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노예, 노비, 무슨 농노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인지 같은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명쾌하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병호 선생님 한국법제사 책 같은 데 보면 조선의 노비는 인육, 물사의 존재였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도 잘 알 수도 없고, 로마법 하면서 노예는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서 이제 그쪽 하기도 바빠서 사실 저는 거의 최근까지는 우리나라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을 조명하는데 제가 공부해온 서양이 뭔가 그래도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씩 특히 이제 조선 왕조실록 같은 데 나타나는 사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노비 문제도 아주 극히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그동안에 여전히 의문인 것이 노비를 지칭하는 표현, 용어가 영어로다가 슬레이브라고 돼 있는 것 때문에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국학 하시는 분들이 어떤 외국어 용어를 사용해서 노비를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슬레이브라고 하는 용어만큼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기회에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쪽을 저쪽하고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같은 노비 현상이라도 이제 법의 측면에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사나 경제사나 이런 다른 쪽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차별성이 서양의 경우하고 차별성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그런 차별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측의 어떤 실상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법제사나 서양 법제사 하시는 사람들의 수가 워낙 적어서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전혀 뭔가 이렇게 제시를 못하고 있는 형태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국학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법제사 관련된 주제로다가 이제 많이 연구들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고문서 연구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소개를 하고 계셔서 저같이 이렇게 문외한인 사람도 일단 번역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접근이 가능하고 비교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뛸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왔고, 오늘 또 이 좋은 발표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이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이 그 노비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직 해방 그 숙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노예의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예하고는 차별되는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해방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양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양인이 되더라도 이제 2급의 그 양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로마의 그 해방 노예하고도 상당히 그 유사한 측면들이 있고, 특히 그 이제 재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능력은 오히려 해방 노예에 더 가깝고, 주인과의 그런 그 관계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 그 비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주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노예가 또는 노비가 주인을 그 대리하는 경우, 주인의 그 계약이나 뭐 이런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그 모습들이 그 로마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그 명백하게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권리 능력도 전혀 없고,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현상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그 관념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만 저 발표하신 분한테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그 자매 계약 관련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잘 모르면서 그 조선에서 이 군피 배차했을 때 이제 자기를 노비로 파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로마의 경우에 비슷한 것이 뭐가 있나 봤더니, 로마의 경우에도 이제 자식을 파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노비로 노예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부활노비 개념이었는데, 입구자 부활을 쓴 사료를 제가 아직 못 봐서 그 정확한 전거가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감사합니다. 최병영 선생님께서 과연 노비는 노예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마티나 위틀러 선생님이 하는 세미나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노비는 노예다. 왜 그러냐? 사고 팔고 세습이 가능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앞트 인은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데 앞트 아웃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었다. 이 점을 들어가지고 이제 노비를 노예라고 번역하는데 서슴이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민 학자들은 올란도 페러슨을 비롯해서 전부 다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질문은 좀 이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사회자 직권에 의해서 지그재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용 선생님 하시고, 이런 저희가 이 배치를 할 때 좀 더 이제 연장자 그 시니어리티 고려해서 배치를 해주셨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시니어리티 저는 86년도에 고 이수건 교수님 그리고 이승무 교수님 등이 고문서 집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를 할 때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후 한 10년간 정도 노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요 근래에는 뭐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이 노비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처음에 경북지방 고문서 집성에서 나오는 15, 16세기 노비 문제기를 자료를 해서 이제 노비의 존재 형태, 특히 노동으로서 또는 재산으로서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음 쓴 논문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노비는 농노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국은 막스주의 역사학이 지배적이 돼가지고 노비를 농노라 그랬습니다. 북한의 김석형 선생이 노비 농노설을 이제 주장해서 조선 봉건제 농노제설을 주장했는데, 문제기를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올란도 패터슨도 알고 또 저 제임스 팔레 교수가 노비는 노예다 하는 설을 주장을 하길래 또 그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비판하고 노노도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올란도 그러고 나서 한국 역사학회가 주관하는 노비 농노 노예라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는 그 삼국시대 이래 한번 노비 쭉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한테 상당히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 올란도 패터슨은 천년에 뻗친 그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노예지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노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노비 예종도 노예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려시대는 아무래도 그저 노비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10% 미만 자료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 5% 정도 한 13, 14세기까지 그런 것은 제 나름대로 지금도 내가 뭐 하나 좀 그런 대로 후대에 전할 만한 연구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4, 15세기에 이제 노비 인구가 이제 급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전부터 이수근 교수께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급증을 했느냐 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17세기까지 한 3세기간이 한국 노비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전성기인데 인구의 한 적어도 30% 나머지가 많게는 40%까지 노비다 하는 사실은 부동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부지방으로 가면은 노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30~40%의 인구 비중을 차지했던 노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한국 사회 전 역사에 있어서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팔레 교수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제임스 팔레 교수는 이제 노예 슬레이브리 소사이티다. 제가 노예제 조선 노비를 노예라고만 일체화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논쟁을 나름대로 아카데미가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그 주요 연구 성과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구 성과는 1744년에 그 종로 종량법 영조라는 사람이 이제 노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생산한 자녀를 종전과 달리 양인으로 처분하는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법을 내리고 이후 노비제는 해체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 선생이 소개한 자료 가운데 그 4개는 1744년 이후가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1744년 이후에 되면 노는 기본적으로 당대에 하나는 신분이다. 왜냐하면은 노가 양녀하고 결혼하면 그 자식이 양인들이기 때문에 양인의 집안 식구 4분의 3이 양인인데 혼자 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노의 가장으로서의 그 가정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를 세습적으로 평생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가고 얼마 안 있으면 노가 되게 속신을 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 여기서 벌써 이제 그걸 이제 노들이 못 떠나게 이제 이렇게 막는다고 노주교도 만들고 이제 온갖 주인으로서는 이제 그런 참 유혹책을 펼쳐봤지만 별 소용은 없고 그래서 이 노와 주인이 상생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노들이 당대 하는 예술인으로서 스스로를 속신해 가니까 좀 가지 말고 있어달라고 이제 붙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노비는 비비비비로만 셌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게 20세기 신모로 이어지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그런 정도로 제 연구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데 하여튼 15, 17세기의 이 슬레이브리 소사이티로는 그렇게 우리 국내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 외국 학자들이 뭣도 모르고 들은다 이런 식의 간단하게 이야기만 할 수 없는 인간이 사고팔리고 상속이 되니까 외국인의 감각에 볼 때는 역시 노비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조선 노비의 상당 부분이 노예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슬레이브리 소사이어티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논의를 전개하면서 더 사면에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금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법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정금식입니다. 아마 저 옆에 계신 최민주 선생님께서 제 박사논문 심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로 막 왔을 때 이제 따로 부르셔가지고 몇 가지 연구하라고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비제, 노예제였는데,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전혀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지금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조선국에 나온 이제 고공 문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 노비 이재용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8세기 중엽부터 노예제가 붕괴가 되면서 고공이든 아니면 비부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예속 노동에 가까운 것도 있으니까 좀 같이 가야 될 거고 일단 노예제나 노비제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렇게 좀 이야기부터 나머지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정문 선생님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관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권대현 선생님께서 노비에서 양반으로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써주셨는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있는 권내현입니다. 뭐 사회경제사를 전공하는데 최근에 이제 노비에서 양반으로 검문하면 예정이라는 책을 써서 아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 책 제목은 사실은 이제 출판사에서 보신 거예요. 노비에서 양반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출판사에서 아마 책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그 경상도 단성현에 있는 이제 청송 심씨 집안의 수공이나 노비가 신분 해방을 이루어내고 한 6세손 때 가서 이제 양반들이 쓰던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고 이제 뭐 평민으로 해방될 때는 김해 김씨를 썼다가 이제 나중에 유학을 얻고 나서 안동 김씨로 바꾸고 20세기에 가면 이제 안동 김씨 족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 명의 노비가 200여 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제 계층 상승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런 이제 과정을 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노비들 사이에서도 계층 분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는 노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 재산을 활용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이루는 노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신분 상승을 이룬 노비들은 사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 그대로 머무르죠. 옛 주인하고 같은 지역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서는 다시 이제 재산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다시 이제 수직 상승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금방 이훈 선생님 말씀하신 건 아주 이제 노예에 가까운 노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노비들은 상당한 이제 상승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노비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면만을 가지고 조선 사회를 어떤 혹은 노비의 실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비들이 상승해 나가고 평민이 되고 또 평민들이 중간층으로 갔다가 이제 양반 흉내를 내는 이 과정들이 이제 19세기 조선 사회가 어떤 양반 지향 혹은 양반열을 강하게 드러내는 이게 이제 이 수공이나 노비 집안도 나중에 양자도 드리고 제사도 양반들처럼 지내고 뭐 족보 다 만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 사회의 어떤 활발한 신분 변동, 신분 상승이라고 어떤 양반열을 그것이 이제 근대사회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노비들 사이에서의 어떤 계층 사이에서의 분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우
세기를 지나면서 그 양민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됐던 과정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서울대 국사학과 기준 김건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건태입니다. 저는 네, 노비에 대해서는 석사 논문 쓸 때 조금 관심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관심이 연장선상으로 몇 편의 글을 써봤습니다. 저도 뭐 패터슨이나 팔레 선생님 글을 읽고 상당히 이렇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서 팔레 선생님하고 동시학 소론에 한 2년 같이 재직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팔레 선생님이 저인데 하신 말씀이 저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김건태 교수 당신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노비가 노예가 아니고 농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농노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진 의미가 뭐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자기 글을 오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비가 노예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사학자들이 어두운 과거를 반성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글을 쓰는데 자기 글을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저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